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PHP에서 파일 업로드하는 것을 살펴봤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을 이제 숙제로 보내달라고 했죠. 숙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숙제는 보면은 이제 먼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폼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메소드 보내는 방식은 포스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앵크 타입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엔코딩을 할 것인가는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 이거 반드시 넣어주시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타입으로 파일 해가지고 파일명 지정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업로드가 되면은 이제 보내주신 소스에 보면 upload.php가 실행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에 업로드 할지 업로드 폴더 지정을 했고, 그리고 이 폴더명에다가 이제 업로드된 파일명을 붙여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 타입가 어떤 건지 이거를 살펴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근데 이거로 해서는 업로드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보내주신 거는 그냥 체크만 하는 거가, 체크만 하는 소스만 있는 거죠. 파일 업로드 한다는 것은 핵심적인 게, 이제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 파일에 대한 정보가 서버 쪽에서 이제 알게 돼요. 파일 사이즈, 파일 이름, 그리고 임시 저장을 어디에 했는지, 에러가 있는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곧바로 여러분이 지정한 디렉토리로 절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거 임시로 했다가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move 언더바 uploaded 언더바 파일이라는 PHP의 내장 함수를 가지고요. 그 지금 현재 임시로 어디에 저장해 있는지 알아내 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걸로 알아 주셔야 되는 게 이 달러 언더바 파일스 그리고 move uploaded files 이 두 개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내주신 거는 이 move 언더바 uploaded file 이게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정해 주신 폴더에는 아무런 파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볼까요? 실행을 해볼게요. 보내신 파일 up.php를 실행해가지고 파일 선택해서 이거를 이미지 언더바 0958이라는 이 이미지를 업로드 한다고 합시다. 업로드 이미지 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메시지만 나올 뿐이지 실제로 업로드는 지금 업로드 폴더에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업로드 해도 그냥 임시 저장소에 저장돼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서버에 바로 다이렉트로 절대로 파일을 올리게 하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해킹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임시 저장소에서는 그래가지고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 거친 그거를 이제 불러주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지 되는 거죠. 그걸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 도장은 좀 뭐 어쨌든 보내주셨으니까 잘 하셨고요. 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하면은 달러 업로드라는 건요. 달러 언더바 파일스라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파일 이름 그리고 파일이 임시로 저장된 템포러리 폴더 그리고 에러가 있는지 이미지가 어떤 타입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아내요. 물론 또 사이즈 같은 정보들을 알아내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move 언더바 uploaded 언더바 파일이라는 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임시로 저장돼 있는 그 파일을 원하는 경로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핵심인 거예요. 달러 언더바 파일하고 move 언더바 uploaded 파일 이 두 개가
핵심인 거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이 달러 언더바 파일스에서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이미지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사이즈가 너무 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제 조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은 바로 이 move 언더바 업로디드 언더바 파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임시 폴더에 있는 파일을 찾아서 원하는 경로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 달러 언더바 파일스, 이게 그러면은 어떤 건지 이걸 한번 다시 상세하게 볼게요. 여기 하나의 또 파일 업로드하는 예제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파일을 올리는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파일 01이라고 해가지고 인풋 타입은 파일, 네임은 파일 01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업 테스트라는 PHP에서 이제 업로드를 처리해라, 이 액션 해라 이런 거고요. 여기서 예제로서 우리가 이 파일이 과연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지 보기 위해 가지고 이거 프린트 언더바 R로 한번 했어요. 이 프린트 언더바 R은 이 변수의 정보를 출력해주는 함수거든요. 여러분이 읽기 편한 형태로 일단 출력을 해줘요. 과연 이렇게 이미지가 보내지면은 컴퓨터에서는 이 달러 언더바 파일로 어떤 정보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파일 이름, 파일 사이즈, 이미지 정보 등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프린트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걸로 이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1.php 실행해가지고 이미지 하나를 올렸어요. 올리면은 자 이제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이 소스인데 여기 보면 프린트 언더바 R 해가지고 달러 언더바 파일스에 정보를 지금 프린트 한 거거든요. 주르륵 하고 이제 프린트 된 건데 이 우리가 보냈던 이 파일은 파일 01이라는 이름이었죠. 파일 01. 이 파일 01이고 이것은 어레이예요. 배열이죠. 어떤 배열이냐면 이런 형태로 돼 있는 배열, 연관 배열입니다. 우리가 했던 거예요. 연관 배열. 연관 배열 잠깐 다시 보면은 지난번 배열에서 어레이에서 배웠던 것 중에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 해가지고 키값에다가 키워드에다가 이렇게 특정 값을 지정해 준 거죠. 여기 그때 예로는 피터는 35살, 벤은 37살 이런 식인데 이 파일이라는 달러 언더바 그 파일이라는 것도 배열로서 조금 전에 보냈던 이미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각 키워드로 그래가지고 네임, 그 다음에 템포러리 폴더, 사이즈 등의 이런 키워드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폼에서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딱 정보가 전달되면은 파일의 경우는 어쨌든 포스트에서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파일 달러 언더바 이 파일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보가 컴퓨터로 가는데 어떤 거냐면은 여기 연관 배열 값으로 네임은 좀 전에 업로드한 파일명이 나와요. 이미지 0958.jpeg이라는 파일 이름 정보가 들어가고요. 타입, 이미지 타입이 어떤 거냐? 이미지고 jpeg이다. 그 다음에 이 temporary folder name, temp 언더바 name 이 배열 값으로 이렇게 C 드라이브의 윈도우에 temp 폴더에 php f35b.tmp temporary 파일로 지금 저장돼 있다. 이렇게 하고 에러는 0 이렇게 했어요. 에러 없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78912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이 정보가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일단 들어간 정보예요.
그리고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업로드를 하는 것은 move 언더바 uploaded 언더바 files 함수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temp 언더바 name을 알았으니까 여기 temporary 폴더 이제 이름을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폴더에 있는 이 임시 파일을 원하는 폴더로 그 파일 원하는 곳으로 이제 저장해라.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주신 소스가 작동하려면은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네요. 이러면은 이제 돼요. 그 업로드 파일이 이제 해가지고 요 임시 파일명 알고 여기로 가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파일이 이제 업로드 됐다 이렇게 나오고, 안 되면은 미안하다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로 하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소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먼저 타겟 언더바 디렉토리 업로드할 이제 디렉토리 업로드라고 하나 만들었고요. 이 폴더는 실제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리고 그 만들었는데도 이제 업로드 안 되면 경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타겟 언더바 파일 이제 최종 그 파일은 이 경로, 지금 전에 업로드라는 이 경로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겠어요? 업로드된 실제 파일의 이름만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 이름값만 여기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일에서 파일 to 업로드, 좀 전에 요거 파일 네임이었죠? 요 파일 to 업로드, 요거 파일 to 업로드 요게 네임 이렇게 나왔어요. 네임 하면은 이제 그 실제 업로드한 파일이 그 이름이 나오겠죠. 이렇게 네임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보면 이미지 0958.jpg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이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값이 나와가지고 이 디렉토리에 딱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신 거는 주성문으로 설명을 하면 경로명에서 요게 요 부분이 베이스 네임이 경로명에서 파일 이름만 반환해 주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요 베이스 네임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보면은 주성문으로 설명을 달아드리면은, 그래서 여기 베이스 네임에 얘가 있어요. 실제 이제 경로가 만약에 요런 식이라면은 이건 지금 리눅스의 경로죠. 홈에 httpd에 html index.ph라면은 베이스 네임에서 요 패스 하면은 여기서 요 index.php 값만 나오는 거예요. 파일 이름만. 또 만약에 여기 뒤에 .php에서 확장자도 이렇게 따로 하게 되면은 그냥 요 파일 이름만 나온다. 요거는 그냥 관련해서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요 파일, 요거 다시 설명하면 파일 다음에 파일 이름, 그다음 네임 이렇게 돼 있는 이거는 이것도 주성문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받은 파일에 그 받기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파일명 요거 파일 투 업로드라고 된 거, 그 다음에 name 요걸 사용해 가지고 실제 업로드된 파일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업로드된 파일이 만약에 a.jpg이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a.jpg을 알 수 있고, 뭐 b.gif라면 이런 방식으로 이 파일명이 b.gif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저 파일과 관련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그래서 달러 언더 파일 한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업 파일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조금 전에 요거 그 업로드 하는 그 파일에 요 네임 부분으로 요거는 업 파일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요 네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걸로 나와요. 네임에서 업로드된 파일명이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타이프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떤 형식의 파일인지 그래픽인지 동영상인지 그 마임 형식을 알 수 있게 되고, 여기 달러 언더바 파일스 한 다음에 그 파일 이름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이러면은 여기 있죠. 사이즈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파일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달러 언더바 파일스 한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 다음에 템포 언더바 네임 요거죠. 요거 하게 되면은 서버 측에 임시로 저장해둔 곳 이름, 여기서는 이제 C 드라이브 윈도우에 템포러리 폴더에 이런 형식으로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달러 언더바 파일 한 다음에 업로드한 파일 이름 한 다음에 에러 이러면은 에러 관련된 코드가 나와요. 여기서는 에러가 0이죠. 0보다 크면은 그러면 에러가 있는 거가 되겠죠. 0은 에러 없는 거겠고, 보다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우리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 PHP에서 파일을 업로드 한다는 거는 이제 변수를 통해 가지고 이 그 달러 언더바 파일스를 통해 가지고 파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저장하고 싶은 디렉토리로 옮기는 작업이 파일 업로드다. 달러 언더바 파일스를 통해 가지고 알아낸 정보를 통해서 저장해두고 싶은 디렉토리로 옮기는 작업이 파일 업로드다. 이렇게요. 다시 한 번만 더. 달러 언더바 파일스를 통해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이런 정보들을 알아낸 다음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곳으로 파일을 옮기는 작업이 파일 업로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임시 폴더에 있는 파일을 move 언더바 업로드드 파일 이걸 통해 가지고 자, 임시 저장소에 있는 파일 네임을 이렇게 알 수 있죠. temp 언더바 name 이러면은 이렇게 지금 경로 나오고 파일명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를 어디로 옮기느냐? 이렇게 콤마하고 탈게 언더바 파일 여기로 옮겨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인터넷에서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검색해서 여러 문서들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좋은 문서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보자. 뭐 한 몇 개만 살펴볼게요. 업로딩 파일 위드 PHP 이걸로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문서인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걸 이해를 해야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공부한다는 거, 이거는 개별적으로 나무만 보면 물론 안 되죠. 세부적으로 나무만 하나 매달려 가지고 안 되는 거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또 이제 숲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숲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나무 하나는 전부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넓게 보면서 또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안 되는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확실할 때까지. 그래서 업로딩 파일 with PHP 여기에 대해서 코줄라.com이라는 곳에서 있는 거를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그냥 구글에서 업로딩 파일 with PHP 하면 여러 문서들 나와요. 그 중에 취향에 맞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폼을 만들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걸로 input 타입 푸는
파일이다 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앵크 타입은 멀티파트 슬래시 폼 하이픈 데이터 이걸로 한다 이랬고요. 그리고 이제 upload.php를 액션에서 실행을 시키는데 여기서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 달러 언더바 파일스에서 이제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네임, 타이프, 그다음에 템포러리 폴더, 에러, 사이즈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지금 템포러리 언더 폴더로서 폴더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체크들이 가능하다. 에러가 있는지, 그리고 파일이 이미 있는 건지 조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파일 사이즈도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봤던 w3schools.com에서 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 검사하는 것들이 부가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로 여기서 여기서는 먼저 에러 부분이네요. 여기 에러가 기본적으로 이제 0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에러가 있는지 이런 거는 체크할 때 if 구문으로 해서 0보다 크면은 이제 에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에러 코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또 체크할 수 있는 걸로 이 정보 가지고 요거 말이에요. 파일 그걸로 알 수 있는 정보 가지고요. 파일 타입을 또 체크하는 거를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if에서 자 파일 타입 하면은 그 파일 타입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미지 png랑 같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거 지원하지 않는 파일 타입이라서 업로드 안 된다 이렇게 메시지 출력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거고, 또 여기서는 사이즈 맞죠? 이거 사이즈 가지고 이게 이만큼 크면은 너무 크다 그래서 안 된다. 또 파일이 이미 있는지 조사하는 거는 이 파일 네임 가지고, 여기 네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 파일 네임 가지고, 그래서 이 파일 네임 가지고 파일이 있는지 또 조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파일 언더바 이그지스트 가지고 이 함수 가지고요.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일에 관한 것들을 이 달러 언더바 파일을 통해서 파일의 이름, 타입, 템포러리 폴더, 그다음에 에러, 사이즈 이런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사이즈가 너무 커서 못 올리고, 그리고 뭐 파일이 확장자가 JPEG이 아니라서 못 올리고, 뭐 에러가 있다, 뭐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것, 이제 부수적인 장식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렇게 파일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뭘 하냐? 이제 실제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거는 move 언더바 uploaded 언더바 파일을 통해 가지고 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업로드가 된다 이거였어요. 이 전 단계까지는 업로드가 돼도 템포러리 폴더에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단 두는 거예요. 절대로 그대로 웹서버에 올리면 큰일 나죠. 그냥 거기에 뭐 바이러스 덩어리나 뭐 실행되면은 서버가 그냥 몽땅 삭제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위험천만한 것들 바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업로드 하는 거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템포러리 파일에 있는 거를 이제 옮기는 거를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가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 외에 요 글에서는, 요 코줄라에 있는 요 글에서는 업로드와 관련된 보안 관련된 설명들을 쭉 또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설명이 된 데가 있고,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업로딩 파일 with PHP로 이런 사이트인데, 여기 것도 한번 다시 볼게요.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빨리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HTML 폼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업로드하는 PHP에서 먼저 하는 게 이제 그 달러 언더바 파일스 이걸 통해 가지고 파일의 정보를 알아내고, 그래서 저장할 패스들 경로들 붙여 가지고 이제 저장하고 싶은 목적지 정하고, 그리고 이 move 언더바 uploaded 언더바 파일 펑션을 통해 가지고
템포러리 폴더에 있는 그 파일을 원하는 타겟 패스로 이렇게 옮겨준다. 이것이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업로드 파일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complete 업로드 파일 PHP 스크립트 여기를 다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_ 파일에서 이제 파일의 정보 알아내는 거. 그렇게 한 그 정보 가지고 파일이 이미 있는지도 조사를 했고 또 사이즈도 조사를 해가지고 사이즈가 너무 큰지 또 파일 타입가 어떤 건지 이런 거 체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거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리는 거는 move underbar upload 파일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타겟 원하는 경로로 저장을 시켜주게 된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했던 파일 업로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 새로 할 거는 PHP에 쿠키랑 세션을 하도록 할게요. 쿠키랑 세션. 쿠키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브라우저 쪽, 여러분들 컴퓨터 쪽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요. 세션은 서버 쪽에다 이제 저장한다. 이렇게 크게 알아두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쿠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사이트에 회원 가입이 이미 되어 있는지 또는 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이런 여러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션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세션은 서버 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보안상으로는 이제 그 세션이 낫겠죠. 서버 쪽에서 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라면은 서버 쪽에서 여러분들이 뭐 로그인을 언제 했는지 뭐 그런 것들 모든 정보들 저장하려면은 서버 쪽에 용량 부담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사용자 쪽 브라우저에 이제 넣게 하는 거고요. 그 쿠키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읽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쿠키를 이제 만드는 건 셋 쿠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돼요. 이 쿠키 저장을 할 때 쓰는 셋 쿠키에서는 이제 변수명 지정하고 변수값 지정하고 만료 시간 언제까지 쿠키가 이제 유효한지 그 시간 지정하고 그다음에 디렉토리 패스 지정하고 도메인 이제 이 정도 지정하면은 되고요. 그리고 이 쿠키를 꺼냈을 때는 $_ 쿠키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는 셋 쿠키로 만들고요. 쿠키 만들어주는 그래서 저장을 해요. 여러분 컴퓨터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사용할 때는 $_ 쿠키 요걸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여기 예제가 있어요. 예제에 보면은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쿠키 이름으로 유저, 그 다음에 쿠키 밸류 값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set 쿠키에서 자, set 쿠키 여기 있죠. 처음에 name 값, 요 name 값이 쿠키 언더바 name 값으로 왔고요. 그다음 밸류 값으로는 요 이름이죠. 존 도라는 거, $_ 밸류 이랬고요. 그 다음에 expire 이거는 이제 만료 시간인데 만료 시간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여기서 이거는 만료 시간은 유닉스 타임 스탬프 요 함수 타임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 초로 86,400초는 하루 이렇게 해서 곱하기 30 했어요. 30일.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패스 디렉토리죠. 쿠키가 적용되는 서버 내 디렉토리인데 특별하게 없으면 이렇게 그냥 슬래시 이렇게 했고요. 이때 요 만료 시간 없으면은 브라우저 닫을 때까지 계속 쿠키가 유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없으면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메인은 지금 없으니까 그냥 놔둬도 되고 있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그냥 두시고, 예제를 보면은 셋 쿠키 해가지고 쿠키를 이제 여러분 브라우저에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유저 그리고 밸류 값으로 좀 요거 해가지고 요 시간만큼 하고요. 없으면 그냥 브라우저 닫을 때까지고, 그 다음에 서버 전체 디렉토리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 쿠키를 이제 불러오는 걸로 어떻게 했냐, 이제 iset로 쿠키 언더바 네임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근데 여기 느낌표가 딱 있으니까 없으면은 이제 쿠키 네임이 셋 안 됐다고 나오는 거고, 그 외의 경우는 쿠키 유저 네임 셋 됐다고 나오고, 그리고 밸류 값 나오고, 쿠키 이제 사용할 때는 달러 언더바 쿠키 해가지고 요 쿠키 네임 요거 유저 요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실행하면은 저는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쿠키가 아직 30일간은 유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나올 때는 이거 안 나와요. 쿠키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예제를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브라우저에 쿠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이미 로그인한 회원인지 뭐 이런 정보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set 쿠키 지정하는 거는 그 HTML 태그 전에 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set 쿠키가 요 HTML 전에 왔다,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다음 그 쿠키 값을 수정하는 거 나옵니다. 쿠키 수정하려면 다시 set 쿠키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set 쿠키로 그냥 다시 해주면은 요걸로 이제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쿠키 네임이 이제 쿠키 사용할 때 달러 언더바 쿠키로 있으면은 있는지 판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없으면은 느낌표 있으니까 없으면 이렇게 출력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출력한다 이거고, 예제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새로 고침하니까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다음 쿠키를 지우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셋 쿠키에서 그 만료일 부분, 여기 expire date 부분을 과거로 그냥 돌려버리면 돼요. 이렇게 시간을 과거로 돌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지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set 쿠키 이제 유저에서 타임 과거로 돌려버렸고, 쿠키 유저 is deleted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요 예제는 쿠키가 가능한지 요거를 체크하는 스크립트를 보여주고 있네요. set 쿠키로 해서 쿠키 저장을 하는데 이제 변수명 테스트 언더바 쿠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 값으로 테스트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이렇게 지정해 줬고요. 3600초.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는 전체 이렇게 지정을 해 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쿠키 사용할 때는 전역 변수인 달러 언더바 쿠키 이걸로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사용할 때 이 안에 정보, 어레이 안에 정보를 이제 체크를 해봐요. 카운트 해가지고 0보다 크면은 쿠키가 이네이블 됐고 아니면은 디세이블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은 PHP5 세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션은 쿠키랑 다르게 이제 서버 쪽에 이제 정보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당신 누구인지 언제 접속했고 닫고 이런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버 쪽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이용해 가지고 또 저장해서 모아둘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PHP 세션을 시작할 때는 세션 언더바 스타트 함수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세션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해 주고 싶으면은 요것도 이제 변수인데 달러 언더바 세션이라는 PHP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설정해 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니다. 세션 스타트 했고요. 달러 언더바 세션으로 페이버 컬러는 그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좋아하는 애니멀은 세션으로 cat, 그리고 이제 세션 베리어블 set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세션 베리어블 set 이제 세팅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정구 표시로 요 세션 스타트도 역시 그 HTML 요거 전에 와야 한다는 거, 그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그 세션 정보를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션 스타트 해가지고 에코로 아까 지정했던 세션 페이버 컬러, 그 다음에 또 에코로 세션 페이버 애니멀, 여기 출력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은 그린 캣 이게 나와요. 여기에는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은 서버 쪽에서 아까 좀 전에 실행했던 거기에 그린하고 캣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알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얘는 세션 정보, 변수 정보를 보여주는 걸로 이런 예도 가능하다 해서 세션 스타트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션 페이버 컬러는 그린, 세션 페이버 애니멀은 캣, 이 정보가 지금 저장된 상태잖아요. 이거를 이제 접근해서 보여주는 걸로 여기는 이제 프린트 R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린트 언더바 R은 변수의 정보를 출력해 주는 함수거든요. 그걸 또 사람이 읽기 편한 형태로. 그러면은 이 달러 언더바 세션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나옵니다. 어레이로 배열이죠. 아까 보면은 페이버 컬러에서 그린이었고 페이버릿 애니멀은 고양이 캣이었으니까 그게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션은 어떻게 서버에 저장되냐?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저장되는 게 있어요. 폴더에 보시면은 템포러리 폴더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세션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든요. 파일 사이즈는 별로 안 크더라도 이거 하나하나가 파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리눅스 서버 같은 경우는 그 아이노드라고 있어요. 그 파일 개수 제한이 어쨌든 있어요. 파일 개수 제한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웹포스팅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웹포스팅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월 1달러에 용량 무제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용량은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뭐 1000기가든 뭐 10,000기가든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파일 개수 제한을 다 두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2만 개 넘게 제공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션 같은 거 쓰면 이런 것들 정보로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2만 개 훌쩍 넘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션은 그 서버 쪽에 그런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안 쓰는 세션들은 삭제하게 또 이제 세팅을 한다든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서버 용량을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거고, 이런 세션 관련해서 아무튼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 호스팅은 무조건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싼 호스팅 이러면은 싼 게 비지떡, 반드시 뭐가 있다? 용량 무제한 이러면 대신 용량은 무제한인데 파일 개수는 무제한이 아니고 제한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이제 웹 호스팅이나 서버 이제 뭐 자주 고르시거나 뭐 이러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가격만큼 그 값어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PHP 세션을 수정하는 거는 그냥 덮어 씌우면 된다. 그래서 여기 세션 스타트 한 다음에 아까 페이브 컬러로 그린이었잖아요. 그 옐로우 이걸로 덮어 씌웠어요. 그래 결과 나오는 거 보잖아요. 프린트 언더바 R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이게 프린트 언더바 R이 뭐라고요? 변수의 정보를 출력해주는 함수라고 그랬죠? 이렇게 아까 그린이었던 게 이제 세션에서 옐로우로 지정해 주니까 이렇게 옐로우 해가지고 덮어 씌운 겁니다. 또 이 세션을 이제 제거하려면은 세션 언더바 언셋 그리고 세션 언더바 디스트로이를 사용한다. 그래서 remove all session variable 하면은 세션 언더바 언셋 destroy the session 언더바 destroy 이렇게 이제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행되는 거, 요거 이런 게 있다는 거, 세션 없애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션과 쿠키를 살펴봤고요. 잠깐 쿠키 부분 다시 한 번만 더 살펴보면은, 이제 쿠키를 저장할 때는 set 쿠키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name 그 다음에 value 값 그 다음에 쿠키를 얼마간 할 것이냐 time 플러스 이제 이렇게 원하시는 시간을 지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30초 후다 이러면은 time 플러스 30 이러면은 30초 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거는 안 적어 주셔도 되는 거고요.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오늘 숙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이제 쿠키를 여러분들이 인풋으로 폼에서 인풋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 이름은 이렇게 홍길동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확인. 깨지네. 그러면은 깨진 거는 그 UTF-8로 저장하면 한 걸 안 깨지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숙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방문하면은 쿠키 네임 유저 처음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쿠키의 밸류 값으로는 홍길동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 업로드 할 거 지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방문하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유저 또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성함은 홍길동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쿠키로 하는 거예요. 쿠키 밸류 값으로 홍길동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로드 하는 걸로 파일 선택해 가지고 이미지 업로드 하게 해주시고요. 그거를 이제 업로드 폴드에 넣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업로드 폴드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미지 하나 선택해서 업로드하면 업로드가 되고, 이렇게 이미지 업로드 되게 하는 거를 만들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